자, 문제 4번입니다. 112회차 전산세모 1급입니다. 원천징수와 관련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다음은 사원, 정상수의 부양가족과 관련 자료이다. 본인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 탭에 부양가족을 입력하시오입니다. 단, 부양가족은 전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제시된 자료 외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많아요. 뭐 본인, 배우자, 부친, 모친, 딸, 아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봅시다. 자, 그럼 원천징수에 클릭을 해서 자, 사원 등록. 자, 클릭합니다. 자, 정상수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84년생, 39세입니다. 자, 부양가족 명세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일단은 배우자부터 아들까지 다 입력을 해서 그 다음에 공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입력을 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비고란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공제가 되냐 안 되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제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 2명인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정상수입니다. 청구액은 1억 원이며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에 완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이제 완치가 되었죠. 그러면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올해 완치됐을 경우에도 올해까지는 그래도 장애인으로 보되 내년부터는 장애인으로 안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으로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항효김입니다. 총급액은 5천만원이며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에게 공제하면 유리한지 고민 중이다. 고민할 필요가 있긴 하겠네요. 왜냐면은 남편은 1억이고 이제 와이프님은 5천만원이니까 이렇게 잘 사시는 분이 부럽네. 자, 이거는 뭐 고민 중이라 필요 없죠. 예, 근데 확률이 입장에서 일단 부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 중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득이 많은 쪽에서 이제 가족을 다 몰아줄 거냐, 아니면은 자녀가 셋인데 나눠서 할 거냐, 이제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하는 의미가 돼요.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에 긴장하니까 이거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죠, 사실은. 그 다음에 부친입니다. 당해 수령한 노령연금 총액은 510만원이다. 사실 이제 510만원은 연금 소득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연금 소득이 이게 이제 분리과세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분리과세인 경우에는 이제 대략 1200만원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되는데, 사실 이거는 뭐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연금 소득 공제표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박순자. 다세대 주택자로 보유하던 주택을 1억 원에 양도하였다.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은 1억 50만원이다. 이거 문제 잘 봐야 되는 게, 양도를 했다고 해서 양도된 금액만 보는 게 아니에요. 양도를 했을 때 해당하는 시가 얼마지? 그 다음에 내가 양도했는 금액, 그러니까 1억 양도를 했죠. 내가 취득가액은 1억 50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50만원이 이제 소득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50만원.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고 판 거잖아요. 양도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1억 원만 보고 부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큰일 나요. 문제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격 급하면은 이제 좀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끝까지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정은란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하여 상금 1000만원과 200만원의 상당의 피아노를 부상으로 받았다. 자, 정은란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필요경비율이 60%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금과 부상으로 받았던 부분에서는 필요경비를 80%로 봐요. 그래서 내가 내야 될 세금은 20%인 경우 240만원. 근데 기타 소득의 선택적 분리과세는 3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금 1000만원과 200만원의 부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기타 소득이 12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경비가 80%니까 거기에서
계산을 해보니 240만원이더라. 240만원은 선택적 분리과세 300만원 이하이니 공제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들 정운수입니다. 정운수는 프리랜서 소득금액이 500만원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는 기타 소득이죠. 기타 소득이죠. 그래서 이거는 필요경비를 잡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소득이 10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3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로 이제 측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운우는 총수익 금액이 1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정운수는요 소득 금액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약간 헷갈리게 약간 낚시를 걸었는 거예요. 근데 정은난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소득이기 때문에 그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 금액을 계산한 거고, 정은수는 소득 금액이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게 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500만원 나왔다는 거예요. 금액이 꽤 크다는 거죠. 60% 잡는다 하더라도 금액이 큰 거고, 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소득 금액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익 금액으로 해서 100만원이니까 거기에서 필요경비 60% 제외하고 내가 40%만큼 부담할 테니 40만원이 이제 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이 깔렸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정은난을 불허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정운수는 계산해보니까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해석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황효림은 1900이 넘어서 안 되고 정은수는 소득 금액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준의 300만원을 초과하여 분리과세는 불가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